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클레온에서 CTO를 맡고 있는 강지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주제는 이제 디지털 휴먼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의 기술과 표준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디지털 휴먼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이제 아마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컨텐츠가 제작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것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클레오는 좀 디지털 휴먼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기술과 실제 사람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든지 클릭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도 바뀌지 않을까? UI, UX 자체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명령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디지털 휴먼이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한다면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AI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적인 인터랙션과 소통을 중심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책을 읽을 때도 디지털 휴먼을 앞에다 띄워놓고서 뭔가 물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범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을 조금 더 좁게 좀 나눠보자면 인터랙티브 디지털 휴먼과 non 인터랙티브 디지털 휴먼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non 인터랙티브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을 만든다던가 뭐 연예인을 구현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non 인터랙티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휴먼이랑 사람이 실제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non 인터랙티브보다 빠른 그런 인터랙션이 돼야 되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의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저희 클레온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가볍고 경량화된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즐거운 상담 시간 그렇다면 보내보자. 이러한 디지털 휴먼이 실제로 선생님이다. 시장에서 활용이 반가워요. 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나도 것 반가워. 같은데요. 앞에 좋아하는 여기 날씨가 보이시는 있어? 영상을 보시면 저는 비 알겠지만 오는 날씨를 저희가 제일 좋아해요. 이미 교육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아이스크림 밖에는 헤드라는 못 기업의 나가니까 디지털 휴먼 집에서 솔루션을 편안하게 공급을 있을 수 해서 있어서 좋지 초등학교 않을까?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분들이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디지털 휴먼이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디지털 휴먼을 적용을 했을 때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학생분들이 디지털 휴먼이랑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설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랑 대화할 때 조금 더 큰 장점은 학생들이 실제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선생님이고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디지털 휴먼을 적용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이랑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 생성 영역인데요. 이제 현재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디지털 휴먼을 저희가 또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예인 IP를 활용한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경험과 그런 감정적 연결에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MCM이라는 기업에 저희가 디지털 휴먼을 공급을 해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IP를 활용해서 MCM은 이제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올리게 되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휴먼이랑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테일이랑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리테일이랑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2B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뭔가 주문을 한다고 할 때 요즘에는 키오스크는 다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디지털 휴먼을 활용했을 때는 좀 더 친숙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나 공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휴먼의 활용인데요. 도판이라는 기업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 의사 선생님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고 이제 이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고지 내용이라던가 기본적인 사항들 의사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디지털 휴먼으로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이 디지털 휴먼 솔루션이 인터페이스적으로 봤을 때 편의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휴먼 분야에서 표준화가 과연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24년도에 이제 가트너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가트너에서는 이제 디지털 휴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라고 하면 low interoperabil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상호 운용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텍스트를 만들고 목소리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기술들이 연결을 하기 위한 상호원성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클레온도 표준화 영역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클레온은 2021년도에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TTA에서 신진 표준 전문가를 저희에게 지원을 감사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표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는 엠파이라는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ITU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해서 2022년도에 ITU에서 표준화를 시작해서 현재 총 3건의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표준화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표준부터 보면 저희가 이미 표준화가 완료된 표준 문서이고요. 748.30인데 디지털 휴먼의 그런 활용한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정의하고 각 서비스들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전체 디지털 휴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표준을 먼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프레임워크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준화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휴먼 시스템에 대한 전체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표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표준은 디지털 휴먼이 실제로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정제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떤 개인정보를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표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로는 온디바이스 솔루션에 대한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현재는 온디바이스 형태로 구현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온디바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는 서버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엣지 디바이스까지 무언가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통 서버와 엣지 디바이스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감정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휴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적용을 해서 삼성에서 이미 POC를 진행을 해서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활용을 해봤을 때 발열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노하우도 쌓였고 표준화를 어디서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또 좋은 표준 문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Hello, I'm a digital. 다음으로는 감정 기반 디지털 휴먼인데 이제 감정 기반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또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인터페이스들도 AI 모듈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들도 조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도 저희가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많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디지털 휴먼 시장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디지털 휴먼이 AI 에이전트 UI UX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AI 에이전트들 중에서도 이제 캐릭터 챗봇 같은 솔루션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캐릭터 챗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공감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정 표현의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그러면은 디지털 휴먼의 인터페이스도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디지털 휴먼 분야가 만약에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감정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해줄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디지털 휴먼 솔루션도 발전시키고 표준도 같이 발전시켜서 조금 디지털 휴먼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